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테슬라 소식들로 돌아왔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와, 정말 엄청난 소식들이 터져 나왔는데요. 특히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진짜 소름 돋을 정도예요. 홍보 영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진짜 베테랑 트럭 드라이버들이 직접 내린 테슬라 세미 평가가 나왔거든요. 테슬라 세미 베테랑들이 인정한 진짜 실력. 먼저 배경부터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북미 화물 효율 위원회라고 하는 NACFE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Run on Less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러가는지 보기 위한 생생한 테스트거든요. 이게 그냥 데모쇼가 아니에요. 진짜 화물을 싣고 실제 루트를 달리면서 날씨도 다 겪어보고 정차도 하고 정말 현실적인 모든 상황을 다 겪어보는 그런 테스트인 거죠. 즉, 실험실이 아니라 진짜 도로에서의 성능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회사가 테슬라 세미를 투입했냐면 바로 SAIA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면 무려 1924년에 설립된 장수 화물 기업이에요. 거의 100년 가까이 디젤 트럭만 달려온 집이죠. 이런 곳에서 전기 세미를 써봤다는 것부터가 의미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테랑 드라이버 톰 스털바 씨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트럭의 내비게이션은 믿기지 않을 정도야. 그게 내가 사랑하는 부분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이 말이에요. 가솔린 트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 차로 은퇴하고 싶어.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홍보 문구가 아니라 현업 고수가 직접 한 말이에요. 세야 공식 계정 영상 인터뷰에서 나온 진짜 발언이거든요. 홍보 문구 100개보다 이런 한마디가 훨씬 더 묵직하죠. 또 다른 베테랑 드라이버인 마이클 데이비스 씨도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이분은 개막하자마자 자원했다고 하면서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파워트레인 문제 제로. 이건 토탈 파워야. 이것도 현장 인터뷰에서 나온 진짜 말이에요. 몇십 년 동안 디젤 트럭을 몰아온 베테랑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정말 테슬라 세미가 현장에서 통했다는 증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과 HMI 시스템. 이에요. 장거리 운송과 도심 허브를 오가면서 내비게이션과 차량 UI가 진짜로 일을 줄여줬다 하는 증언이 나온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프로들은 편의 기능에 정말 인색해요. 쓸데없는 기능이면 바로 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이 나왔다는 건 정말 실용적이고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파워와 신뢰성이에요. 파워트레인 문제 없음과 토탈 파워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객길이나 가감속 함유가 잦은 LTL 운송에서 전기모터의 토크가 실전에서 정말 효과적이라는 증명인 거죠.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인 건데 복귀 불가 선언이에요. 디젤로 못 돌아간다는 말이 나왔다는 건 TCO나 NVH, 피로도, 브레이크 감속감, 저속 토크 등 모든 체감 품질을 합산했을 때 테슬라 세미가 더 좋다는 뜻이거든요. 생산 측면에서도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네바다에 세미 전용 라인을 짓고 연 5만 대 규모를 노리는 로드맵이 나왔어요. 현지 보도 기준으로는 연말부터 양산 개시하고 이듬해 증산하는 시나리오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해요. 전미에서도 손꼽힐 대량 생산 세미 공장급 볼륨이죠. 거기에 유지보수 절감도 엄청난 장점이에요. 오일 필터 벨트류가 줄어드니까 유지비가 확 떨어지고 운영비도 절감되죠. 전기요금이 디젤보다 안정적이니까요. 이건 전기 상용차의 교과서적 이점이지만 이번엔 현장 피드백이 뒤를 바쳤다는 게 포인트예요. 물론 과제도 남아있어요. 메가차저 인프라 확충이나 장거리 구간의 충전 사이클 설계, 한파나 폭염, 강풍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 검증 같은 것들요. 하지만 프로가 타보고 은퇴까지 이걸로 하겠다고 말한 그 감각, 이건 정말 상용차 시장 판도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라고 봐요. 한 줄로 요약하면 세미는 현장에서 통했다는 거예요. 모델 YL, 중국에서 대박 터트린 6인승.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국에서 모델 YL, 즉 롱 휠베이스 6인승이 드디어 공개됐어요. 가격이 RMB 33만 9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미국 달러로 약 47,180달러예요. 3열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구성이죠.
9월부터 인도가 시작되는데 이게 진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초도 물량이 소진되면서 10월로 밀리는 예약도 포착되고 있어요. 테슬라 중국의 그레이스 타오 부사장이 웨이보에 뭐라고 올렸냐면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하기 위해 야근 중이라는 메시지를 올렸어요. 배송 시작도 9월이라고 공식적으로. 메가츠오가 언급했고요. 업계 관측으로는 출시 하루에 35,000대 주문이 들어왔다는 추정도 나왔는데 이건 테슬라의 공식 발표는 아니에요. 하지만 초기 수요가 예상 이상이라는 건 여러 정황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통했을까요? 첫 번째는 6인승이라는 점이에요. 중국의 다인 가족이나 조부모 동승 수요를 정조준한 거죠. 중국은 아직도 대가족 문화가 많이 남아있고 특히 명절이나 여행 때 온 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수요를 정확하게 겨냥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가격 포지션이에요. 현지 대형 전동 SUV들과 맞붙을 수 있는 합리적인 스타팅 가격을 제시한 거죠. 세 번째는 현지화 전략이에요. 글로벌 표준화를 중시하던 테슬라가 중국 전용 롱 버전으로 민첩하게 대응한 거거든요. 공식 가격이나 사양 인도 일정을 보면 이게 확실해요. 상하이 기가 팩토리의 라인 탄력이 얼마나 버팀목이 되느냐가 관건인데 초반 인도가 9월이고 신규 주문이 10월로 밀린다는 건 수요가 생산을 앞선다는 시그널이에요. 공급만 맞춰주면 연쇄 입소문이 탄력을 줄 가능성이 크죠. 한 줄로 요약하면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공간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찔렀다는 거예요. XAI and X vs 애플 앤 오픈 AI 반독점 소송 폭탄. 자, 이제 세 번째 소식인데 이건 정말 폭탄급이에요. 월요일 8월 25일에 일론 머스크의 XAI와 X가 텍사스 연방법원에 애플과 오픈 AI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어요. 요지가 뭐냐면 챗GPT의 iOS 퍼스트 파티 통합이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즉 아이폰 기본 생태계에 독점 접근권을 줬다는 주장인 거죠. 소송에는 앱스토어 랭킹이나 업데이트 지연 등 경쟁 분리 주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달러와 금지 명령을 청구했다고 하네요. 여러 매체에서 교차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픈 AI 측 반응이 정말 단호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번 소송은 머스크 씨의 지속적 괴롭힘 패턴과 일치한다. 와, 이거 진짜 강하게 나왔죠. 성명으로 이렇게 발표했어요. 핵심 쟁점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바일 OS 기반 AI 통합이 시장 접근성을 좌우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데이터와 프롬프트 규모가 차세대 모델 경쟁력의 네트워크 효과를 키우는가 하는 문제고요. 세 번째는 그 결과가 소비자 선택권과 혁신 속도를 제한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게 주요 매체들에서 정리한 유지인데 법적 공방은 길게 갈 것 같아요. 그 사이에 iOS의 AI 통합, 애플 인텔리전스나 서드파티 접근 모델 앱스토어 정책 등이 현실 관행으로 굳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AI 모바일 분배 질서를 가르는 선례가 될 공산이 커요. 한 줄로 요약하면 핵심 전장은 아이폰 안의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미국 EV 세액 공제, 9월 30일까지 계약만 해도 오케이. 네 번째 소식도 정말 중요해요. 9월 30일 종료를 앞둔 7,500달러 EV 크레딧, 즉 30D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 업데이트가 나왔어요. 인도, 즉 딜리버리가 아니라 바인딩 계약과 계약 보증금 기준으로 취득 인정이란 IRS 가이던스가 나온 거예요. 즉 9월 30일 전에 계약하고 나중에 인도받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크레딧 자체는 Q3에 종료돼요. 다만 계약이 취득으로 인정되어서 인도 시점이 Q4 이후여도 적용 가능해진 거죠. 딜러나 제조사는 바인딩 계약과 명목 보증금 요건, 인도시 Placed in Service 시점 보고 등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해요.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Q3의 마지막 찬스 수요가 계약 러시로 바뀌면서 출고나 물류 병목을 완화할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는 Q4 이후에 인도 이연분이 일부 버팀목이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2026년 이후에 크레딧 공백 리스크로 수요 현실화 가능성이 있어서 가격이나 라인업 재조정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인도 대신 계약으로 숨통이 트였지만 시계는 계속 9월 30일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머스크 vs 웨이모, 리다 논쟁 재점화. 마지막 5번째 소식은 뜨거운 기술 토론이에요. 머스크가 또 한 번 직구를 던졌어요. X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라이다와 레이다는 센서 충돌로 안전성을 깎는다. 테슬라는 안전을 위해 레이더를 껐다. 카메라가 최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라이다는 눈, 비 먼지에서 반사산란으로 약하다. 그래서 웨이모는 강수량이 많으면 멈춘다. 반면에 웨이모와 센서 퓨전 진영은 뭐라고 하냐면 카메라 플러스 라이다 플러스 이미징 레이다. 중복 감지가 슈퍼휴먼 인지를 만들어서 악천후나 가려짐에 강하다고 설명해요. 실제로 폭우나 침수로 위험할 때는 회피하거나 경로 수정 일시 중단을 선택하는 운영 정책을 쓴다고 하고요. 멈춘다는 건 정책적 안전판의 측면도 있다는 거죠. 팩트 체크를 해보면 테슬라는 실제로 레이더와 초음파를 단계적으로 비활성화하면서 비전 단일화로 갔어요. HW4 체계에서요. 반면에 웨이모는 다중 센서를 더 공고히 하는 상반된 전략을 쓰고 있고요. 어느 쪽이 정답이냐 라고 물으면 이건 용도와 운영 철학의 문제로 귀결돼요.